수려한 자연 환경 속 시원스레 흐르는 남한강변. 이곳에 수상한 사내가 나타났다. 뭔가를 찾는 듯한데 정체 파악에 나선 제작진. 한 점 찾았습니다. 이거 작품 만들어 놓으면은 모양이 잘 나올 것 같은데요. 돌로 작품을 만든다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증만 더해가는데 30여 년째 돌과 식물에 푹 빠져 산다는 이영춘 씨를 만나봅니다. 그의 작업장이자 보물창고라는 충주의 한 농원. 곳곳엔 정체를 알 수 없는 나뭇가지들이 잔뜩, 거기에 돌까지. 도대체 뭘 하는 분인가요? 작품을 만들 건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봉 박두. 주인공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에는 갖가지 화분들이 한가득. 그런데 이게 평범한 화분이 아니라는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석부작하고 목부작인데요. 석부작이라는 거는 돌에 식물을 식재를 하는 거고요. 목부작은 나무에다가 식물을 식재를 하는 건데. 아하, 이게 바로 나무와 돌 그리고 식물의 환상적 조화로 완성된다는 석부작, 목부작이란 말씀. 이 작은 화분 안에 돌과 식물이 만나 아름다움 더하고 여기에 물까지 흐르니 마치 계곡에 온 듯 맑고 시원한 느낌까지 주는데요. 그야말로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화분 하나에 모두 담아놓은 듯합니다. 각양각색 서로 다른 개성과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석부작, 목부작이 무려 200여 점. 석부작의 매력이라는 거는 같은 작품이 나올 수 없다는 거, 똑같은 모양이 없다는 게 매력이 아닐까요? 대자연을 이제 소자연으로 축소를 시켜서 거실이나 안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이점, 그 모든 식물을 이제 풍란이라든가 석곡 종류를 식재를 해서 감상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게 아닐까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작은 화분 안에 고스란히 담아내는 것이 바로 석부작, 목부작의 장점. 여기에 이영춘 씨의 작품에는 일반 석부작과는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만드는 작품의 특징은 돌 연석이라고 이제 뭐냐면은 하나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돌을 갖다가 산수경석도 만들 수 있고 동굴석도 만들 수 있고, 요런 이제 산수경석이라고 해갖고서는 산 모양을 닮은 거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물내로 오게 해갖고 이제 물내림 석부작이라고 하는데, 이 석곡 종류라든가 풍란이라든가 식재를 해갖고 생동감 있게 만드는 거죠. 특히 물내림 석부작은 시원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청각적인 장점은 물론 습도 조절 효과까지 있어 그야말로 일석이조. 산수화를 감상하는 듯한 즐거움은 덤이랍니다. 짐승이 이제 3마리가 엉켜 있는 그런 모양이죠. 이쪽 1마리, 2마리, 3마리. 거기다 이제 풍란을 식재해갖고 생동감 있게끔 만드는 건데요. 인위적인 요소 없이 자연의 재료만으로 만들어내는 작품들. 이 목부작은 목이 길어 슬픈 짐승 사슴을 닮아 더욱 아낀다는데요. 이렇게 돌과 나무 속에 숨겨진 개성을 찾아내 작품화하는 건 역시 이영춘 씨의 몫인 셈. 나무 화석이라는 건데요. 나무가 돌로 이래 되려면은 오랜 세월이 흘러야 되는 건데, 이 길게, 정말 길죠. 그대로 돌로 됐다는 거. 나무 모양 그대로 자체가 있죠. 오랜 세월 퇴적작용을 거쳐 화석화되는 나무가 극히 드문 만큼 더욱 귀하다고 하는데요. 좋은 재료를 구하기 위해선 국내외 할 것 없이 한 걸음에 달려간다는 이영춘 씨. 인도네시아를 들어갔는데요. 이 벌집 화석은 좀 구하기 힘든 건데, 이런 모양으로 벌집 화석이 생긴 게 좀 극히 드물거든요. 벌집이라고 해갖고 등치 크고 모양 없는 화석들은 종종 보는데, 이렇게 변화가 있는 화석은 저도 처음 접해보는 거거든요. 벌집 화석은 생성된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비싼 가격은 물론이요,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없기에 더욱 귀하다는 벌집 화석. 볼수록 신비로운 멋이 느껴집니다. 석부작에 대한 이영춘 씨의 남다른 애정은 이미 소문이 자자합니다.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도 많은데요. 철도 이쁘고 이게 멋있어 작품이. 진짜 특이하네, 그죠?
너무 놀라웠어요. 이런 작품 처음 봤거든요. 이런 시장에서도 이렇게 흔하게 이런 거는 못 봤잖아요. 예, 이런 작품 정말 사장님 솜씨 대단하셔요. 집에 하나씩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석부작만큼이나 이영춘 씨가 좋아하는 것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바둑. 바둑 2단의 실력도 갖췄는데요. 원래 저도 어릴 때부터 바둑을 전공했는데 그 뭐 바둑을 뛰면서는 머리도 좀 아프고 하니까 강으로 들러 나가갖고 뭐 돌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작품을 좀 만들어 보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그 바둑 꿈은 어려운 점이 있어 꿈을 접고 작품을 만들어 갖고 보니까 아름다움도 뭐 추구할 수 있고 25년 전 바둑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충주로 이사 왔던 부부는 이제 석부작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멀리 있습니다. 가서 이런 걸 갖고 갖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예, 고생은 했어도 참 이쁘지. 이쁘게 하니까 보람은 있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 이제 애들 아빠가 직접 이제 해외로 다니면서 발로 뛰면서 물건을 수집해서 와서 이래 하니까 다른 누가 엄두를 감히 못 내는 걸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그걸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알아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괜찮아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조금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석부작. 하지만 식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만 있다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답니다. 먼저 돌과 나무, 식물 등의 재료들을 손질해 주는데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 목부작 같은 경우는 일단 구도가 맞아야 되고요. 재료 본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아내면서 조화를 이뤄내는 것이 석부작, 목부작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식물이다 보니까 그 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여름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 한 번씩 스프레이로 물을 줘야 돼요. 나무와 돌 위에서 재배되는 만큼 늘 관심을 갖고 세심히 살펴야 한다는데요. 석부작은 자신의 운명이라는 이영춘 씨에겐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더 좀 나은 작품을 만들어 갖고 기회가 된다면은 전시회를 좀 전에도 전시회를 해봤지만은 좀 색다른 전시회를 남들이 이제 흉내낼 수 없는 그 재료를 갖고 한번 크게 전시회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꿈입니다. 작은 화분 안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심고 꿈을 담아내는 이영춘 씨. 취미로 시작해 이제는 인생의 목표가 됐다는 석부작과의 아름다운 인연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랍니다.